네, 어쨌든 경제 2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1부에서는 저희가 증시의 국내외 주요 변수, 변동성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소들 진단해 드렸고요. 부동산 대책 발표 앞두고 현장을 좀 진단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는데요. 이번에는 화제를 좀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내부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안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그런데 사실 이 주제는 AI 기술, AI 산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AI 시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이해를 하면 앞으로의 투자와 또 경제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안목에 도움이 되실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국가 비전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AI 산업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대한민국 AI 시티 조성 문제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위에 이기봉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AI 시티 그러면은 AI는 이제 많이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걸 도시하고 연관해서 AI 시티 그러면은 좀 어렵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그냥 도시 개발, 신도시 개발 또는 이제 스마트 시티까지 이렇게 진정이 돼 있는데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지금 AI 시티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면이 좀 다른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좀 이해하기 쉽게 편안하게 좀 AI 시티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좀 짧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가 확실히 그 세계적인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AI 기술을 도시 공간에 접목을 하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셨을 것 같고요. 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서 우리는 국가적으로 AI 실험 도시를 한번 조성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자, AI 시티 그러면 일단 AI 자체가 인간의 판단과 어떤 그 능력을 좀 대체하면서도 많이 보완이 되는, 그래서 이제 도시가 교통재난 안전에 있어서 좀 지능적으로 먼저 작동을 하는 그런 도시라고 이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 차원에서 이제 AI 시티를 추진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정책들이 이루어지면서 도시를 발전하게 되는지 정부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는 그 정책적 지원 내용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현대 도시는 네. 데이터가 사실 계속 도시 내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 만들어진 데이터들이 사실 그냥 쌓이다가 그냥 사라지고 있는데 네. 이 데이터들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좀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 우리 정부의 목표가 될 것 같고요. 네. 그 모여진 데이터들을 통해서 민간에서 규제 걱정 하나도 없이 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 실험실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핵심 지원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돼서 그러니까 인프라와 그거를 데이터를 생성하고 종합적으로 모으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AI 시티 시범 도시를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시험 선정했습니다. 그럼 어디가 일단 먼저 됐는지 좀 말씀을 해주실래요? 예, 지금 두 군데 선정을 했고요. 네. 강원도 원주와 그다음에 네. 충남의 천안, 아산 두 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개 도시가 입찰을 해서 이렇게 선정한 거 아닌가요? 이 많은 도시들이 입찰을 했는데 네. 이제 충청권하고 강원권에서 이렇게 한 군데씩 이렇게 딱 지정을 네. 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충청권에서는 천안, 아산 네. 그리고 강원권에서는 원주. 예. 그럼 여기를 대한민국의 AI 시티 시범 도시로 먼저 조성을 하게 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안 정한 거네요. 네. 너무 서울 수도권에 이게 과밀 집중되니까 예, 시범 예. 도시를 지방으로 했고 네. 이렇게 해서 먼저 선을 보인 다음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또 선정해서도 할 수 있겠네요. 일단은 지금 시범 도시가 네. 제대로 AI 생태계가 구축대로 하는데 이제 집중할 예정이고요. 네. 그것이 구축된 뒤에 더 확산하는 것도 나중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어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AI 시티 시범 도시로는 원주와 그다음에 충청권에서는 천안, 아산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됐는데 자, 그럼 먼저 강원도, 원주 각 도시별로 시범 도시라고 하더라도 그냥 똑같은 천편일률적으로 옛날처럼 신도시 아파트만 짓는 이런 도시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주와 천안, 아산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강원도 원주는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차별화돼서 AI 시티를 조성이 되는 건지 그 방향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주는 그 전에 이제 혁신도시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혁신도시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마트 시티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다 이번에 또 특히 이번 사업에 피지컬 AI라든지 AI 모델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다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의 특징과 기업이 역량을 활용한다면은 아마 뭐 헬스케어라든지 모빌리티 분야에 있어서
그 AI 서비스를 아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자세한 내용은 좀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는 한 내년 상반기쯤에 아마 좀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그럼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한번 또 나오시는 네. 그 사이라도 그러시면은, 네. 언제든지 뭐가 진행되는 게 있으면은 또 네. 소상히 알려주실 게 있으시면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하겠습니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또 이 선정된 시범도 선정된 도시 중에 재밌는 게 천안, 아산은 한 도시가 아니라 두 개잖아요. 맞습니다. 그 두 개를 한 취지는 뭡니까? 강원도는 원주 하나를 했는데 예. 충청도는 천안, 아산 두 개 도시를 했어요. 네. 이 천안하고 아산이란 도시는 그 KTX 역사를 중심으로 공동 생활권을 이렇게 네. 구축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활권은 같은데 행정구역이 다르다 보니까 네. 그 지역민들이 느끼고 있는 뭐 알게 모르게 느끼고 있는 약간 불편한 점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두 도시 간의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좀 모범 사례를 만들고자 네. 하는 그런 좀 취지가 있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안, 아산 같은 경우에는 그 AICT에 두뇌라 할 수 있는 그 도시지능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네. AI 통합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행정 간 그 칸막이 또 이런 위한 정보 단절이라든지 네. 자원 낭비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설명을 듣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원주보다는 좀 천안, 아산이 더 재미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관심이 왜냐하면 두 개 도시가 다른데 네네. 두 개 도시를 같이 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데이터와 서로 다른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통합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또 다른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기대감도 생기거든요. 네네. 그러면 데이터 통합이나 이런 부분에서 천안, 아산에 있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는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그 각종 CCTV라든지 아니면 방범 TV를 통해 가지고 사실 우리 그 이런 그 영상들이 사실은 굉장히 잘 축적이 되고 있는데 두 도시 간에 축적된 데이터들을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네. 공동으로 도시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만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도시로는 이제 지방에서는 강원도, 원주, 그리고 충청도에서는 이제 천안, 아산 이렇게 돼 있는데 정부에서 선정은 안 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사실상 선정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게 이제 새만금이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예. 새만금은 뭐 아무래도 이제 옛날부터 그 현대차 그룹이죠, 지금은. 현대차 그룹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데다 보니까 지금도 현대차 그룹이 대형 투자를 지금 거기다 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연관이 되는데 새만금 쪽의 AICT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또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천안, 아산이나 원주 같은 경우는 기존 도시에다가 네. 이제 AI 시범 서비스를 이제 실증을 하고 하는 건데 이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백지 상태에서 네. 신도시 형태로 미래 도시를 좀 구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라든지 드론, 뭐 UAM 이런 서비스들을 그 다른 그 어려운 그 피지컬 AI 기술들을 지능형 SOC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자면은 뭐 스마트 빌딩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네. 건물 옥상에는 그 UAM 버티포트를 만들고요. 네. 그리고 건물 안에서는 로봇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스마트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차 승하차 구역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실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도시와 또 차별되는 그런 또 특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정부에서 AICT 3개 시범 도시를 선정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 도시 중에 2곳, 신도시 중에 1곳, 그렇게 해서 3곳을 발표한다. 이렇게 했는데 신도시 중에서는 사실상 새만금을 네. 이제 선정을 안 했지만 네. 선정이 된 걸로 이제 이해를 하면 그렇게 3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컨셉도 구분이 되는 것 같고 예. 원주는 1개의 도시, 네. 천안, 아산은 2개의 개의 도시를 어떤 통합하는 어떤 AICT, 새만금은 완전히 신도시, 백지 새롭게 상태. 네. 건설하는. 자, 이렇게 되면 새만금도 상당히 재밌는 도시가 될 것 같은데 백지 상태에서 한다는 거는 최첨단 기술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거를 실증적으로 해볼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금방 말씀하신 거 외에 이 중국 쪽하고도 약간 가장 가까운 네. 그래서 약간 글로벌 뭐 협력 체제 모델. 뭐 그런 예. 것도 가능할 것 같고 조금 더 새만금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켜볼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그 새만금의 AI 도시를 실험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에너지원인데요. 특히 새만금 같은 경우는 수소 에너지와 같은 그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그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제대로 한다라면은 그야말로 친환경 미래 도시의 원형이 됨으로써 요거를 통으로써 아마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는 수소 AIC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수소 AI. 전기차와 함께 이제 수소 전기차 이것까지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차를 정말 제대로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역이 될 것 같아서 새만금 AICT도 상당히 관심을 갖는 지역인데 앞으로 이제 전개되는 상황들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AICT를 이제 제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역시 데이터에 대한 이제 통합도 필요하고 표준 모델을 만들어야 이걸 플랫폼화 해가지고 국내에도 다른 도시에도 적용을 할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뭐 수출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신지 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시 데이터 표준화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두 가지 트랙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연구개발 사업, 두 번째가 시범도시 사업. 요걸 통해서 우리가 도시 데이터의 표준화를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CCTV 영상이라든지 교통신호와 같은 그런 주요 도시 데이터 100종을 연구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제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다른 트랙으로 본다라면은 시범도시 사업 과정에서 참여 기업의 성과물을 기반으로 표준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래 그 시범도시 사업의 목적이 KAICT 표준 모델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기업의 성과라든지 현장의 노하우가 표준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자, 도시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고 개발을 할 때 각종 인허가 과정,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이제 노정하게 되는데 자, AICT를 이제 조성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공간적인 혁신도 필요하고 용적률이나 각종 규제들도 혁신이 이제 필요한 상황일 텐데요. 그렇게 해야지만 도시의 혁신, 그다음에 AI 기술 이게 접목될 수 있는 또 새로운 공간도 만들어질 것 같고요. 이런 차원에서 공간 혁신에 대한 규제 개혁이나 정책적 방향 전환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혁신은 집적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AI 시범도시가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간다라면은 그 우리 AI 시범도시 지역에 일종의 AI 생태계가 구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AI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집적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필요하다라면은 이 AI 생태계가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상의 인센티브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네. 자, 도시별로 지금 시범도시가 선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추진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지자체, 지방정부의 어떤 자율성도 필요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정부 정책할 때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가지고 이 지역에 있어서만큼 이렇게 마음껏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시범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는 어떻게 적용을 할 거며 지방정부의 또 자율성은 어떻게 주고 각종 이제 각 제도들은 또 인센티브도 뭐 특례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지금 준비가 됐을 텐데 그런 내용들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그게 이제 각종 특례를 규정하려면은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에 차제에 실증 환경을 완전히 좀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기존의 스마트법을 지금 저희가 전면 개정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보면은 왜 장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아예 이번에 인공지능 시범도시라는 거에 대한 별도의 장을 좀 만들어 가지고요. 데이터라든지 데이터 활용이라든지 실증 사업에 있어서 각종 이제 규제 특례와 적극 행정에 대한 그 면책 기준들을 지원 근거들을 좀 마련을 하고 기존에 이제 규제 샌드박스로 부여되어 있던 기간을 좀 대폭 확대해서 제대로 한번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를 보완할 그럴 생각입니다. 아, 그건 정부 입법으로 추진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뭐 관련 국회랑 같이 상의하면서 그 법 형식을 정부 입법을 할지 아니면은 관심 있는 의원님들의 의원 입법을 할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찌 됐건 그걸 통합으로 해서 정말 지방 정부들도 자율성을 가지고 그 도시를 굉장히 발전시킬 수 있게끔 장을 만들려고 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토균형 발전 관련해서 이제 정부는 5극 3특 해서 이제 지방의 균형 발전을 여러 가지 특화를 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AICT 같은 경우도 결국 이 체제 내에서 어떻게 조성이 되냐 이런 것도 이제 그 주요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국토균형 발전의 제도 내에서 AICT가 어떻게 적용되며 또 지방은 어떻게 국토균형을 발전시킬지 연관지어서 좀 설명을 하면 또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우리 국토 공간의 그 지역 불균형 문제는 사실 워낙 심각해가지고 뭐 제가 별도로 말씀 안 드려도 아마 많은 국민들이 아마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이제 최근에 5국 3특 중심의 그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사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AI 특화 시범 도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수도권은 좀 일단은 좀 제쳐두고 비수도권에 있는 도시를 두 곳을 이제 이렇게 저희가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고려를 했습니다. 이제 이 AI 특화 시범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AICT 그 생태계가 조성이 된다라면은 그것이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이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뭐 도심 육합 특구라든지 캠퍼스 혁신파크 같은 연계 사업들도 같이 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범도시 같은 경우 이제 국비 지원이 이제 예산이 좀 지원이 될 텐데 사실 그 예산이 떨어지면 도시 개발이 또 좀 늦춰지거나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민간 기업의 투자를 많이 유치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떤 또 보관을 갖고 계신가요? 그 저희가 이번에 시범 도시를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속 가능성 이걸 굉장히 중요한 좀 평가 요소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 아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 정부와 민간 기업이 약 2천억 원의 투자를 지금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다수가 사업지 내에 좀 지사를 설립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시범도시 참여 기업이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을 일단은 우선적으로 하고요. 필요하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도시혁신지구와 같은 그런 도시계획적 인센티브도 같이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범도시 이제 그 개발 추진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그 도시 모델의 플랫폼이 생기면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출까지 이제 목표를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게 되는지 또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사실 우리 그동안에 우리의 그 인프라 수출이 좀 지나치게 개별 하드웨어에 너무 집중을 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기반 시설에 AI 서비스를 접목을 해가지고 좀 패키지 형태로 그래서 K 인프라를 좀 제대로 한번 수출을 한다라면은 우리 이 K 인프라가 좀 부가가치도 높고 또 경쟁력도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해외 정부하고 협력 사업으로서 KCT 네트워크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이번 기회에 좀 대폭 확대를 하고요. 또 국제기구와 또 협력해 가지고 기술 표준화를 좀 우리가 선도해 나간다라면은 이 KAICT 인프라 수출도 좀 더 활발히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플랫폼이 잘 마련돼 가지고 수출까지 이어지기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요. 자, 일단 5년 후 2030년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기대하면서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뭐 당장 그게 막 완벽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주무 국장님께서 한번 좀 전망을 한번 해주신다면요.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딱 단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 좀 예시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도시들은 사실은 도시계획이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AI가 접목이 된다고 하면은 데이터 기반으로 좀 지역 맞춤형 계획이 돼가지고 그것이 또 주민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또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기간도 아마 대폭적으로 단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도시 곳곳에서 아마 생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여러 가지 도시 모습들을 궁금해하실 텐데요. 일단은 가장 가까운 시간 내에 9월로 이제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가 부산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정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미래 도시 모습을 일단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볼 수 있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관심 있게 보면 되지 간단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그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가 이제 2017년부터 시작돼가지고 올해 이제 벌써 10회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게 아시아에선 최대의 그 스마트 도시 행사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이제 비욘드 스마트 시티 인투 AI 시티라는 주제로 AI 시티의 미래 모습을 보여주는데 좀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AI 시범 도시 특별 전시관을 아마 방문하시면은
대한민국 첫 그 AICT가 어떻게 조성될 것인지를 그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아마 가장 좀 좋은 관람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9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다 훌쩍 지나가 버려가지고요. 끝으로 우리 국민과 또 시청자분들께 도시 또 정책관으로서 짧게 한 30초, 40초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첫 AICT가 이제 막 발을 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AICT로서의 원주시와 천안 아산시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설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 두 도시가 기술과 산업이 집적된 미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 특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책 성과를 속도감 있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 백스포에서 개최되는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에도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강의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